그럼 카드 회사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걸까요? 앞에서 배웠던 그 교과서적 설명하고 일치하는가? 결론은 일치하는데요.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는 할부 잔액 곱하기 수수료율. 근데 이 수수료율이 연이율인데 앞에서 연이율과 월이율 적용했을 때 비교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자를 많이 매기면 매길수록 이제 카드 회사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얘를 지독하게 월 이율도 아니고 일 이율 365로 나눴잖아요. 일 이율로 나눠요. 그래서 일 단위로 이자를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일수 지나간 그 연기된 일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당체에 이제 복리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근데 요게 복리예요. 복리라는 거를 이제 뒤에 설명해서로 알아볼게요. 예를 들면 앞에서처럼 302만 원을 18개월로 나눠서 갚는다. 혜택을 적용받지 않고 원래 수수료율인 19.75를 기준으로 이제 갚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매달 갚는 금액은 이렇거든요. 일단 302만 원을 18개월로 나눠서 갚는다고 했을 때 원금은 나누기 18 해가지고 한 달에 일정한 금액씩 16만 7,708원씩 갚아 나가요. 그쵸?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내가 갚은 게 없는 상황에서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원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곱해가지고 이자가 매겨지는데 그 다음 차수부터는 원금을 일부 갚았고 그래서 남은 잔액, 남은 원금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일부 갚았기 때문에 요 잔액에 대한 이자가 매겨져요. 이런 식으로 잔액에 대한 이자가 매겨지면서 매월 나한테 부과되는 상환금, 그 뭐라 그러지? 카드 대금은 이 원금하고 매달 갚아 나가는 원금하고 이자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더한 값인 요 21만 첫 달에는 21만 7,482원, 그 다음 달에는 21만 4,721원. 이렇게 조금씩 주는 이유는 이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이자가 줄어드는 게 지금 보이시죠? 매달 원금은 균등하게 나눠서 갚는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합산 상환금은 같이 줄어드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는요. 정리해보면 그래서 내가 내게 되는 돈은 얼마이냐? 이자만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매달 남은 잔액의 1단위 이율을 근데 한 달에 한 번 내가 결제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30 아니면 31이겠죠? 네. 그래서 곱한 만큼의 이자를 매달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도저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수가 보이지 않아요. 달리법처럼 보인다는 거지,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서, 어, 이게 왜 복리인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행평가 자료를 먼저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요. 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 그리고 연이율을 선생님은 이제 요거를 월 단위로 부과하기 위해서 연이율을 12로 나눴어요.
어, 네. 12로 나누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1 단위로 365로 나누고 그 한 달은 30일로 쳐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이게 딱 12분의 1이랑 조금 달라서 요대로 그냥 갈게요. 선생님 이걸 고치면 뒤에 지금 데이터가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요대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딱 안 하나 떨어지는 경우에 소수점 7자리까지 그냥 표현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야? 네, 내가 12개월에 나눠서 갚는다고 했을 때 물건 대금을 12로 나눠야 되겠죠? 음. 이렇게 매달 갚게 되는 금액은 지금 요 예시 자료가 302만 원 아니고 그 물건 가격이 315만 원이고 이율도 조금씩 다르고 해가지고 그리고 갚는 개월수도 12개월로 조금씩 좀 다르긴 하죠? 감안해서 봐주세요. 물건 가격이 315만 원이야. 왜냐면 뒤에 그 수행평가 한 게 물건 가격이 315만 원짜리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315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갚는다라고 하면 네, 여기 엑셀 기능을 조금 봐주시면 수식만으로 계산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315만 원 썼잖아요. 요 밑에 칸은 수식을 적용할 땐 무조건 는을 쓰고 시작해야 돼. 는 하고 요거 클릭하고 나누기 12개월로 나눠서 갚을 거니까 하면 요 금액이 나오죠. 이거랑 똑같이 밑에다가 써봤어요, 선생님이. 그래, 요걸로 매달 똑같이 갚아 나가는 건데 첫 번째 달에는 내가 전혀 갚지 않은 상황으로 한 달이 흘렀기 때문에 요 이자가 어떻게 매겨져야 되냐면 선생님 이거 다 수식 계산으로 한 거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는 쓰고 원금에 한 번도 갚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금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줄어들지 않고 이 원금의 이율을 곱해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이세요? 곱하기 요거랑 월 단위 이율 이렇게. 그 다음 달은 어떻게 써? 그 다음 달은 내가 일부 갚았단 말이야. 잔액. 이 잔액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음. 내가 원금을 요만큼을 갚고 난 다음에는 315만 원에서 얘가 빠지잖아요. 빠져서 이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들고 요 잔액이 지금 한 달 후, 요 잔액에 대한 한 달 후에 이자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요 다음 달 2개월 후에 그 이자를 보시면 네, 이자를 보시면 잔액에 대한 월이율을 곱해서 매겨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납입금은 얼마냐, 그 나한테 부과되는 카드 대금은 얼마냐, 원금과 요 이자가 합해져서 매겨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선생님이 일일이 요걸 이렇게 다 채웠을까? 좀 지워볼게요. 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이제 엑셀의 매직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음, 자, 먼저 잔액. 3개월 후에는 요 잔는 수식 적용할 때 는 써야 돼요. 전달에서 한 번 더 갚았기 때문에 요 위에 거를 빼면 선생님 다 클릭으로 지금 쓰는 거거든요. F3 쓴 게 아니야. 이게 클릭해서 셀을 잡으면은 들어가요. 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자. 이자는 전달에 이렇게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원금과 더하기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친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부터 얘를 쭉 밀어볼게요. 쭈쭈쭈쭈. 네.
마지막에 다 갚은 게 돼버렸잖아. 그치? 잔액이 0원 나온 거 보니까. 맞죠? 이렇게 쭉 들어가요. 알아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무 데나 클릭하고 해보면, 아, 전달에서 그 달 갚은 걸 빼서 잘 들어가고 있구나. 여기도 전달에서 그 달 갚은 원금 빼서 잘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것도 한번 쌤이 쭉 밀어볼게. 이상한 게 막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요것 때문에 쌤이 설명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거 클릭해 볼게. 밀면, 원래는 잔액에 이율이 곱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활성화된 셀을 보면 같이 밀려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요게 계속 일정하게 요 이율은 고정된 거잖아요. 얘가 계속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판에 F4 버튼 보이실 거예요. F4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여기 고정 표시가 돼요. 비열의 사행 성분으로만 해라, 밀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얘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F4를 눌러서 얘 안 밀리게 해놓고 밀었어야 되는데, 다시 밀어볼게. 맞다. 여러분들 엑셀 안 써봐가지고 꼭 요 질문 들어오더라. 선생님 어떻게 밀어요? 자, 봐봐. 여기 수식 적용해 놨으면 얘가 같은 수식을 쭉 적용할 거면 요 셀을 우측 하단에다가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십자가가 얇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요때 왼쪽 키를 누르고 쭉 밀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 계산 방식이 원금과 이자가 더해진 계산 방식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는 이자의 총액은 얼마냐, 그동안 냈던 이자를 모두 합치면 되는데, 는 sum 하고 이게 마우스로 셀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내가 더하고자 하는 셀을 쫙 잡아주면은 덧셈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가로 열고 이렇게 쭉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게 바로 그 국민은행에서 얘기하는 카드 대금 계산 방식이에요. 뭐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다? 전달에 남아있는 잔액에 이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한다. 전달에 남아있는 잔액에 이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럼 잔액은 뭐냐? 매달 일정한 금액씩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빼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오류가 나지 않았다면 마지막 개월 후에는 빚 관계가 청산이 돼야 되니까 잔액이 0원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질문, 선생님 딱 안 하나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1원 이렇게 남을 수 있잖아요. 딱 안 하나 떨어지면. 네, 그럴 때에는 이 첫 달에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첫 달에만 조금 더 오버해서 차액만큼, 뭐 1, 2원 차이예요 보통. 그만큼을 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다. 선생님이 해봤다. 그래서 음, 이걸 언제 다 갚았지? 선생님이 2023년도에 다 갚은 것 같아요.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지금과 같은 계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원금을 균등하게, 그러나 이자는 매달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는 줄어들어서 결국엔 합산 금액이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 이런 상환 방식, 갚는 거를 그 정식 용어로 상환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이라 그래요. 매달 일정 원금을 n분의 1에서 일정한 금액씩 갚고 그에 따라서 줄어드는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합산금의 그 카드값이 같이 줄어드는, 이런 거를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데,
만기에 다가갈수록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씩 원금을 갚기 때문에 얘가 이자가 뒤에 설명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내게 되는 이자가 좀 적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상환 부담이 적으니까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에 적절하다. 초반에 빨리 갚는, 네, 초반에는 상환액이 많으면 이렇게 써 있죠? 초반에 빨리 갚는 방식이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또 있나요? 아, 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교과서적 설명에서는 매달 일정한 금액씩 갚는다 그랬는데 지금 좀 안 맞잖아. 매달 일정한 금액 갚나요? 아니요. 뒤로 갈수록 월 상환금 이거 줄어드는데요. 네, 이렇듯 상환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게 원금 균등 상환이라면, 네,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이라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 얘는 뭐냐면 정말로 신기하게, 네, 매달 갚는 원금을 조율해가지고 초반에 조금 적게 갚는 거야. 적게 갚아서 결국에는 원래는 이제 동일한 금액씩 갚으면은 이자가 줄어드는데, 이자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합산 금액이 동일하게 맞추려면은 원금을 초반에 좀 적게 갚아야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매기는 것도 있거든요. 요걸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매기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상, 원금만 균등이 아니라 이자랑 합한 거를 균등하게 맞춘다고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상환해야 될 금액이 일정하니까 자금 관리에 유리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는 원금을 빨리빨리 갚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반에 적게 갚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이 좀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게 되는 그 이자의 총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좀 더 많은 이자를 부여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언제 좋으냐면은 소득 변동이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한테 좋은 방식인 거죠. 결론. 이자가 한 푼이라도 적게 나가는 게 좋다. 이자가 너무 아깝다. 하면은 원금 균등 상환이고, 음, 어, 초반에 이제 원금을 조금 갚는 상황이고, 이게 중간에 되판다. 집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자를 전체 낼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돈을 천천히 갚아 나가는 방식인 원리금 균등 상환이 낫다라는 건데요. 와닿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계산 원리나 좀 알아볼까요? 원금 균등 상환의 상환 스케줄표를 보면은 똑같은 302만 원이라도 아까는 월 납입금이 제각각이었잖아요. 왜? 이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요거 봐봐. 월 납입금이 똑같이 맞춰졌어.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가만히 보아하니 매달 갚는 금액이 원금이 처음엔 조금 갚았다가 뒤로 갈수록 팍팍 갚는 스타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매달 갚는 금액이 달라서 그에 따른 이자도 이게 달라져서 이거에 대한 합산을 맞추는 방식인 거예요. 음, 원금을 갚다 보면 이제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 거잖아요. 이자가 줄매도 불구하고 합산 금액이 맞으려면, 네, 초반에는 조금 갚고 뒤로 갈수록 많이 갚아 나가야 되는 방식으로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맞췄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근데 바로 이 방식이 앞에서 얘기한 할부 계산 방식,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할부 계산 방식이거든요. 그 에어컨 샀던 건우 씨 기억나죠? 이 건우 씨가 매달 5만 4천 원씩 갚았잖아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따른 방법인데요. 도저히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표를 펼쳐놓고 보는 거랑 이제 간단하게 수식으로 등비수열에 확보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계산된 거랑을 비교해 보면 이게 도저히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고리를 좀 찾아주려고 해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대출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사실은 이자를 매기는 방법은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는 거라서 원금이 달라졌다 뿐이지 이 표를 서술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표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자를 어떻게 매기냐? 잔액에 곱하기 이자율 해서 이자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납입금이고 이 방식은 똑같은데 매달 들어가는 원금을 요게 차등이 있어서 얘가 줄어들어서 아니야 얘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그 매달 상환금이 맞춰진다라는 게 다른 거지 이 서술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내가 구입한 물건의 가격이야. 이 가격의 이자율을 곱해서 첫 회차에 이자가 나가. 그런데 나는 월 납입금이 일정했으면 좋겠어. 그걸 선생님은 A1이라고 할게요. 이 납입금을 어떻게 찾았느냐는 이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찾았다고 했을 때 이 A로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럼 원금은 뭐겠어? 내가 이자를 내야 될 거는 정해져 있는데 합한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거는 물건 가격 중에서 일부 갚는 걸 원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건 가격에서 일부 갚은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네, 매달 내야 될 돈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A0R이 될 거예요. 이만큼 나머지 돈을 물건값 갖는 데 쓰는 거야. 얘는 이자고. 해서 갚았어. 갚으면 잔액이 얼마가 돼 있는 거지? 방금 A0에서 A 빼기 A0R만큼을 갚았으니까 요만큼을 빼야겠지? 이게 잔액이고 이 잔액의 R을 곱해서 다음 달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매달 내가 카드값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 말은 즉슨 요 A1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를 물건 값을 갚는데 즉 원금 상환액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요거를 뺄게요. A에서 지금 이자를 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원금을 갚으면 남은 잔액은 A0에서 얘를 빼고 거기서 또 빼는 거죠. 방금 계산한 요 원금을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다 보면은 등비 수열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등비 수열을 발견하게 돼요.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벌써 발견했는데 나는 이게 첫째 항이죠. 이게 공비 R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쪽 부분에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요 원래 물건 가격에서 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은 발견했거든? 등비 수열을? 뭐?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을 발견한 것 같아. 여러분들 수학적 기납법 배웠죠? 네, 이런 뭐라 그러지? 패턴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방식인데요. 수학적 기납법 비슷하게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내가 쭉 써보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등비수열 같아, 원금이. 매달 갚는 원금이 등비수열 같고, 그래서 상환액은 이 등비수열의 합을 뺀 것 같아요. 2회차까지만 써봐도 1회차에서는 한 번 뺀 거, 2회차에서는 이 등비수열 합 두 번째 항까지 뺀 거. 즉 n번째 회차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고 봤을 때 다음 회차 n 플러스 1차에서도 요
패턴을 유지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마치 수학적 기납법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런 패턴을 증명할 때 K번째에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에도 된다라는 요게 확증이 되면 n이 1번 첫 번째 n이 1일 때에 성립한다라는 걸로부터 쭉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걸 증명이 되는 거니까 비슷하게 선생님이 앞에 두 개에서는 패턴이 등비수의 패턴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했으므로 n번째에서 되면 n 플러스 1번째에서도 된다라는 걸 확증함으로써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앞에서 얘기한 교과서에서 얘기한 그 상환 방식하고 일치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볼게요. 만약에 그 n번째 상환 잔액이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n번째 한까지의 합을 뺀 것과 같다라고 하면 다음 회차에서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잔액이고 요 잔액에다가 r을 곱한 게 이자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여기다 r을 곱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1이 지워지니까 분모의 r이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요게 지금 뭐야? 그 다음 회차에 이자가 이만큼 나가는 거니까 매달 내야 될 돈이 A로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그 A에서 방금 계산한 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원금 갚는 데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빼보면 신기하게 A-A0 R로 묶이거든요. 얘로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선생님 요걸로 묶어볼게요. 요걸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요거 지워지고 네,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앞에서 1 플러스 R의 N-1 제곱이었으면 그 다음 회차에서는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거든요. 매달 갚는 돈이 등비수열의 형태를 이루어요. 그러면 상환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가는 건데, 즉, 요 등기수열에 합과하는 공식에 따라서 요 계산된 요 돈이 정확히 A0가 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같아야지 잔액이 0원이 되면서 빚관계가 청산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 아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는 금액의 n분의 1 해가지고 이거부터 나왔다면 원금 상환 방식에 따르면은 그 물건값의 n분의 1 해가지고 이거부터 그냥 원금부터 쫙 나왔다면 지금은 매달 갚아야 될 원금도 몰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계산하는 건 어려워요. 그쵸? 원금도 매달 갚아야 될 원금도 몰라. 그래서 매달 그 부과되는 카드 값이 일정하다고는 하나 이게 얼마로 일정한지도 몰라 하는 상황에서 A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의한 이 합산액이 A0랑 같아져야 된다. 요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뭐야? 첫째 항이 A-A0R인 게 첫째 항인 거죠? 얘가 첫째 항인 그런 등비수열의 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대로 써볼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A만 구해본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정리해보면 한번 그냥 쭉 볼래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여기 나눠서 썼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매달 그래서 얼마씩 갚아야 나가야 하냐라는 건데 요거 이쪽으로 이양하고 A 제로로 묶어주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앞에서 얘기한 할부 방식, 교과서적인 설명 뭐 A0라는 돈을 빌려줄 때의 미래 가치는 1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요거랑 맞춰지게 해야 된다. 공비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죠. 왜? 마지막 돈은 이자가 붙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요 그림을 떠오르면서 해야 되면 어딨니? 요거 요런 비슷한 그림. 네, 마지막 돈은 이자가 붙지 않고 빚정산이 되는 거니까 요 돈부터 이제 차곡차곡 더한 게 미래 가치가 되는 상황. 공비 R-1분의 첫째 항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빼기 1. 요 식이 나와요. 교과서에서 얘기했던 할부 계산 방식. 그래서 이걸 찾았었잖아, 앞에서. 요 식이 나와. 예, 그러므로 얘는 카드 회사의 그 할부금 매기는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은 복리가 맞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하고요. 일부 카드 회사인 경우에는 국민카드는 원금 균등 방식으로 하고요. 일부 다른 카드 회사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을 지금 아까 이제 엑셀을 쓰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됐던 것처럼 원리금 균등 방식도 이제 엑셀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런 화면을 그 엑셀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할까봐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는데 시당카드는 선생님이 금액 요거 사용 금액이나 이율 이런 걸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게 바꿨어요.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짜리를 샀다. 근데 월 납입금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다. 원금이 아니라 납입 원금이 아니라 월 납입금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이 월 납입금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앞에서 요 문제 잘 풀었잖아요. 이거랑 같은 방식이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제 요 방식으로 즉 미래 가치가 매달 갚는 돈의 적립 금액과 똑같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할부금을 계산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죠. 이게 좌변이 미래 가치고 우변이 매달 내는 돈을 적립했을 때 적립 총액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릴까봐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맞게 계산했나 볼게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R이 비사 맞죠? 이 꺽쇠 보이세요? 거듭 제곱은 이거 꺽쇠를 해요.
이거 11개월로 나눠 갚을 거라서 곱하기 꺽쇠 11, 즉 11제곱을 했어요, 선생님이. 우변 보자. 우변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어서 A 말고 나머지 부분만 좀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보시면 1 플러스 R의 11제곱 마이너스 1을 밑에 셀 보시면 이 위에 분자 부분을 계산해 놓은 건데 걔를 는 하고 요 R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얘가 우변이야. 얘가 우변이면 요 매달 갚는 A라는 돈은 얼마겠어요? 자, 여기다가 대고 쌤이 해봤어요. 네. 좌변과 요 우변에 곱하기 좌변과 요 우변에 곱하기 A 한 개 같다는 거니까 요 셀의 값을 요 셀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했거든요. 요 셀의 값을 요 셀로 나눈 거 이게 월 상환액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0.7 이건 뭐야? 10원 단위거든요. 아니 1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0.7을 버려서 밑에다가 99,930원으로 바꿔서 요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99,330원. 일일이 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는 매달 납입하는 금액 얘를 맞추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실제 그 원금을 갚는 데 활용하는 납입 원금은 얼마에 해당하냐면 이자를 뺀 나머지가 그 원금 갚는 데 활용되는 돈인 거죠. 그럼 이자는 얼마냐? 첫 회차에서는 전혀 갚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 물건 가격 곱하기 이율 해서 이자가 매겨지고 이자랑 원금이랑 합해서 월 납입금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납입 원금은 카드 총액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납입 원금 100만 원 중에 83,820원을 갚은 나머지 금액은 잔액은 이런 걸 다 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는 원래는 이만큼 빌렸었는데 일부 갚는 거죠. 빼기 클릭 이렇게. 선생님 셀을 잡을 때에는 클릭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안 쳤어요. 그럼 너무 수고롭거든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요 셀을 싹 지워볼게요. 잔액부터 합시다. 이자부터 합시다. 이자는 그래서 남은 요 잔액에 이율을 곱한 게 이자잖아요. 이자랑 원금이랑 합해서 부과되는 걸 99,930원으로 맞췄기 때문에 원금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물건값 갚는 데 활용되는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러면 남은 잔액에서 또 빠지는 거지. 지금 원금을 또 갚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 해놓고서는 쭉 밀어보는데 잠깐 요 이자 계산할 때 B4를 이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4에다가 커서를 아무데나 갖다 대고 B4에다 갖다 대고 F4 버튼을
이 키보드에 F4 버튼을 누르면 얘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밀게요. 쭉 밀어. 네, 0으로 뜨는 거는 위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음, 이것도 한번 그냥 쭉 밀어볼까, 그러니까? 이것도 밀고, 십자가가 얇아졌을 때 이렇게 밀자. 네, 맞게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잔액은 전달 잔액에서 현재 갚은 원금을 뺀 나머지 잘 들어갔네요.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네요. 전달 잔액에서 현재 갚은 걸 뺀 나머지가 잔액 잘 들어갔어요. 그럼 이자 잘 들어갔나 볼까요? 네, 잔액에 물건값 남아있는 잔액의 이율 곱한 걸로 잘 들어갔죠? 네, 지금 나의 빚인 잔액의 이율 곱한 걸로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네. 그리고 이 납입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아니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납입금이 되는 거니까 원금은 계산이 월 납입금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나 보세요. 클릭해서 봐주세요. 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합산 금액 99,930원에서 이자 부분을 뺀 나머지가 물건값 갚는데 활용되는 원금으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했을 때 마지막에 잔액이 얼마 남아야 돼? 빚관계가 청산이 되려면 잔액이 0원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소수점 그 이하를 지우다 보니까 애매하게 1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첫 해에 그냥 여기에 1원을 더 내 해서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0원으로 끝나게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아까 원금 상환 방식은 이 납입 원금을 일치시키고 얘를 빼나가는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했다면 빼서 잔액을 찾은 다음에 이 잔액에 대한 이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했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결국에 최종적인 카드값을 얘를 일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부터 계산을 통해서 찾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선생님은 이 수식을 들여다볼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식을 선생님이 들여다볼 것 같으니까 요대로 쳐주세요. 자, 그럼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부터 수행평가 안내를 할게요. 이런 기사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요즘에 명품백 오픈런에 중독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치, 오픈런이라는 말부터가 명품백이 한두 팩 하는 물건도 아닌데 그걸 사겠다고 줄까지 쓰는 거 보면은 이제 본인의 경제 수준보다 과하게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어, 이렇게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할 때에는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대. 선생님도 아까 얘기한 그 지름신이 내렸을 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명품 중독은 이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 쉬운데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물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은 굉장히 유효기한이 짧기 때문에 또 금세 다른 물건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물건을 갖지 못하는 그 갈증만 높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게 오픈런 중독 현상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현상의 원인은 내적 결핍에서 온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에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결핍을 채우고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현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 한, 한, 이미 뭐 지난 일이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처음 실시할 때에는 한창 이슈가 됐는데 이미 옛날 일이 돼버렸는데 명품 디올백을 선물 받았다라는 게 한 그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명품 디올백 있잖아요. 이게
315만 원짜리거든요. 우리 이 수행평가 할 때만큼은 명품에 중독된 사람의 빙의해서 합시다. 명품에는 중독됐는데 내가 그 형편이 쪼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입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카드를 활용해서 구입하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감안해서 수행평가를 실시합시다. 가정에서 315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어. 근데 이제 물론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서 5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해준다고 하네요. 315만 원짜리 5개월로 나눠서 낸다고 하면 한 달에 63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부담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아무리 무이자라도 한 달에 63만 원을 낼 수가 없는데 내가 여윳돈이 한 달에 63만 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백이 꼭 사고 싶다. 얘기했죠? 명품 중독자의 빙의해서 우리 수행평가 해보자고.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사고는 싶은데 지금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카드 할부를 이용해서 구입한다라고 하면 6개월은 너무 짧아서, 왜냐하면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이 너무 크니까. 내가 얘를 11개월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6개월까지는 수수료가 0원인데 11개월까지 내가 늘려서 갚는다라고 하면 얘는 19.6까지 적용한대요. 수수료를. 거의 20%잖아요. 이거 얘기했죠? 복리 효과. 이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어떡해. 근데 고마운 거 2025년 9월 신한카드가 쏘는 무이자 할부 및 슬림 할부 요런 행사가 있는데요. 들여다보면은 이제 내가 그 과도한 이자를 19.960에 해당하는 과도한 이자를 다 갚을 필요가 없이 6회차부터는 갚아준대 대신. 그래서 5회차까지는 19.60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내다가 6회차부터는 이자가 없어지는 걸로 해준대. 이렇게 사면 어떨까? 근데 더 희망적인 사실은 얘를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에는 국민카드에서 12개월 할부로 했을 때에 원래 19점 몇 %인 그 할부 금액을 5%로 적용해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대.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비록 명품에는 중독됐지만 이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국민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금 균등 방식으로 계산하고요. 신한카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카드가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치자. 신한카드가 이렇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칩시다. 라고 했을 때 엑셀 파일 요 두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이거 연이율 왜 0.05로 했는지 쌤이 왜 0.05로 해서 보여줬는지 알겠죠? 국민카드에서 12개월로 나눠서 갚을 때 얘 5% 할부 수수료를 제공해 준다고 했거든요. 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내게 되는 이자 총액은 315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 84,144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이자를. 그리고 매달 갚는 돈도 이제 6개월에 갚았으면 63만 원씩 내야 됐을 건데 12개월로 나눠서 갚다 보니까 네, 매달 카드값이 27만 원저리로 나오네요. 뒤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편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물건 가격이 네,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수료율은 19.6%, 19.6%로 네, 0.196으로 하셔야 되고요.
얘는 월 이율로 바꾸려고 나누기 365 한 다음에 곱하기 30으로 했어요. 여기 수식 좀 잘 봐주세요. 이 라운드는 뭐냐면은 반올림. 7자리까지만 쓰고 밑에 자리부터는 반올림해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췄어요. 원리금 균등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월 납입금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서 집어넣고 이거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100만 원짜리 물건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해서 쭉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원래대로 계산하면은 얘가 썸 이자 총액이 요건데요. 그래 315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 아니지 지금 선생님 315만 원짜리 아니라 100만 원짜리죠. 100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 약 이자 총액이 지금 9만 원 가까이 9만 9천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지. 10분의 1이야 무려. 이거 이자율 무섭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걸 내는 상황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고맙게도 그 슬림 이자 행사가 있어서 6회차부터는 내준다 그랬잖아요. 썸. 네. 6회차부터는 요 이자 있잖아. 수수료 요 이자를 내준대요. 쭉 긁어서 11회차까지를 더해보면 요거 되고 요거를 뺀 나머지를 내가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 나의 부담금.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비교해 봤을 때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율이 5%로 적용을 해봤고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율을 19.9%로 적용했지만 슬림 할부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지금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건 선생님이 너무 실제 315만 원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보고 쓰면서 수행평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물건 가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음. 안타깝게도 슬림 할부는 12개월까지는 안 되고요. 딱 11개월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11개월 할부로 지금 엑셀 파일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해서 비교해서 결정을 해서 국민카드를 쓸 건지 신한카드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그 수행평가 변별이 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수행평가는 변별이 크게 되지 않거든요. 어. 근데 이번 수행평가에서는 변별이 돼요. 앞으로 남은 수행평가에서는 변별이 크게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행평가에서는 변별이 되거든요. 바로 요 항목 때문에. 자, 마지막 요건 엑셀 파일도 쌤이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죠? 왜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이 명품백이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번개장터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네요. 분할 결제의 제도를 활용해요. 그래서 일부 금액은 국민카드로 나머지 일부 금액은 신한카드로 나눠서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뭘 물어볼지 대충 감이 오죠. 네. 신한카드는 5개월까지 무이자 행사를 해주고요. 국민카드는 3개월까지 행사를 해주는데 또 12개월로 사게 되면은 5% 이자율을 적용해주는 혜택도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 질문. 315만 원을 얼마로 나눠서 했을 때에 나한테 최대의 이익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자가 언제가 가장 작은지를 계산하세요. 해서 그걸로 마지막 엑셀 파일을 완성하세요. 국민카드로 쭉 계산하고 신한카드로 계산하고
그거를 이제 위에는 국민카드식, 밑에는 신한카드식, 그래서 내가 매달 내는 돈은 얼마고, 이자 총액은 얼마인지, 이런 거 쭉 쓸 수 있잖아. 요 엑셀 마지막 시트에다가 하시면 되는데요. 요 시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밑에 이 플러스 보이시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트에 이름을 붙이면서 추가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트를 3개를 만드세요. 국민카드, 신한카드, 분할결제 이렇게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데, 정리할게요. 이렇게 엑셀을 3개의 시트를 만들고, 국민카드인 경우에는 12개월 할부로 하시는데요. 이자율은 5%로 하시고요. 신한카드인 경우에는 11개월 슬림 할부로 계산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국민카드인 경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국민카드는 원금 균등, 신한카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해 주시는데요. 마지막에 3번째 분할 결제할 때에 요걸 유념해 주세요. 월 결제 금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월 결제 금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분할할 때 1,000원 단위로, 그러니까 막 500원 단위 이렇게 하지 말고 1,000원 단위로 분할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신한카드는 무이자 할부로 계산할 거니까 최대 5개월로 가주셔야 되고요. 국민카드는 국민카드는 12개월 할부 5% 적용 받아야 되니까요. 딱 12개월만 5% 적용 받거든요.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얼마씩 계산했을 때에 이제 이자 총액이 최소가 되는지를 계산하는데요. 챗 GPT랑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막막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작업의 과정, 네, PPT 요약하고 마지막 시트를 완성했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PPT로 작성해서 엑셀 파일과 PPT를 모두 내주셔야 되고요. 최적의 분할 방법을 그냥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찾아냈다? 그거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얘기했죠? 이번 수행평가만큼은 변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챗 GPT랑 좀 얘기를 해서 수학적으로 최적의 분할이 이렇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수식을 제시했을 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그 클래스룸에다가 이렇게 엑셀 파일하고 PPT를 모두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도 이렇게 많이 늦어졌고 해서 이 제출 기한은 10월 24일 자정까지 하겠습니다. 10월 24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여기 선생님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만점을 받으려면 이렇게 다소 어렵잖아요. 3번째 요 수행평가는 어렵잖아요. 네. 만점을 받으려면 여기까지 도전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조금 깎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B가 되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올려주세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